네,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마지막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요. 코스피가 이제 1%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2%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1.4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죠. 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이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수급에서는요,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들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뭐 예상을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부터는 일단 시장이 저점을 찍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후반부에 좀 올라서게 되면서 선방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재 요인들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좀 대형주 쪽에서 어느 정도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급등주도 많이 나왔지만 또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은근히 눌려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일단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죠.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2444포인트 그 정도 위쪽까지 올라서야 되는데 일단 증권사에서 제시했었던 2430포인트는 넘겨줬어요. 그리고 2430포인트 근처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도 좀 늘어났어요. 아마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보시면 되겠죠. 오늘 분봉상을 보시면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아침에 좀 많이 터졌다가요, 후반부에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아침 시점에서의 거래량은 매도 포인트였고요. 오후 시점에서 거래량은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쭉 내려가다가 이제 2시경부터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매수라기보다는 일단 좀 진정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느낌이었고요. 저점 라인대가 좀 늦게 잡혔어요. 11시 정도에 잡히는 게 아니고 12시 반, 1시경 넘어가면서 2시 정도에 잡혔기 때문에 시장 포인트는 일단 2시 넘어서부터 매수를 해주시면 되긴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3시 넘어서면서 반등이 조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반등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금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만 요렇게 막판에 잠깐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대신에 꼬리는 좀 많이 달고 올라갔네요. 오늘 장중에 2.7%까지 빠졌었네요. 근데 많이 올라갔죠. 한 1% 정도 올라간 모습이니까 꼬리는 좀 달아줬습니다. 저점 지지를 좀 만들려는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8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800포인트까지는 한 2, 3일 걸려서 내려갈 거 생각했는데 한 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라 어쩌면 오늘이 저점권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매매가 지금 2천억, 고래에서 나타났죠. 계속 팔다가 이제 2시경부터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도 아까 확인하셨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가 이제 12시경부터 매도를 멈추는 형태. 요거는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매도가 멈춘 형태였고요. 3시경부터는 지금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막판 회복을 아마 이 금융투자가 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여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역전됐거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방어 좀 해주더니 그냥 그대로 다 팔아가지고요. 그냥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한테는 뭐 별로 기대할 만한 건 없었죠. 아무튼 수급 동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순매수로 잡혀 있고요.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잡혀 있다.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작은 물량이라도 계속 쌓이면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물량들은요, 금방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약세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1%대로 마무리됐고요. 뭐 나쁘지 않죠. 67,300원 마무리 잘 됐고요. 하이닉스는 다 올려놨어요. 마이너스 0.48, 뭐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마이너스 0.16, 아침에는 좀 플러스 기조가 나오긴 했었는데 마이너스 수준 마무리 됐고요. 기아는 마이너스 0.36, 뭐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려져 있었던 부분들 조금
조금 끌어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충격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특별한 거 없었고요. 오늘 배터리 종목들이 내리지 않았으면 시장은 플러스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2% 정도 하락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0.98. 요건 조금 더 회복이 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LG화학, SDI, 퓨처엠까지 해서 주가 하락률은 계속 진행됐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안 보이는 빨간불이 조금 보이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방어주역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점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하락한 종목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는 반면에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조금씩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1.4%, 하지만 양봉 마감이 돼서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 어닝 쇼크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가 더 깨지면 안 되는 모습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80만원대 이하는 안 된다. 오늘 저가는 78만 5천원이었는데 그래요. 일단은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주의는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냥 보합 수준까지 다 올라와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다른 부분 없었고요.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하락세가 더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8.9%나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깎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래쪽 꼬리를 다 달아줬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씩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는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소형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던졌다는 얘기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갈아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조금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코스피 쪽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쪽 보시면은 254개 종목이 오늘 상승, 그 다음에 645개가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별반 다른 게 없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좀 줄어든 것 같죠. 1258개, 1259개 하락이고요. 292개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500개 조금 넘는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요. 나머지 한 1900개에서 2000개 가까이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승률 볼게요. 한창산업부터 해서 전진바이오팜, JI테크, 대성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상한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에너지 또는 이제 전쟁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오늘 상승세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에너지라든지 유가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걔네가 막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너무 푹 빠져드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네, 방위 산업 관련주들도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냥 유전부터 있어서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승 포인트는 1.4% 아침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락률 볼게요. 율호가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 이건 뭔가요? 악재가 나왔나요? 멀쩡히 있다가 하한가까지 빠질 정도면은 뭔가 악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죠?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2차전지 쪽에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 갑자기 하한가는 보통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선택지잖아요. 근데 오늘 하한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CKH, 대유AP 등등등 해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오늘 10개나 됩니다.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5개. 아침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아침에는 이제 ETF 종목군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났을 때 한 16, 7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5개 정도까지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촘촘한 국면이긴 한데요. 변동폭이 조금 줄어들
줄어들었죠. 네, 삼화전자가 4%대 4.4%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4.1%까지 네,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폭은 2.5% 정도 전후로 나타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계좌 상황이 일단 마이너스 2.5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체감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변동성이 걔네들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뭐 빠져봤자 1, 2%대 왔다 갔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한번 움직이면은 5%, 6%씩 빠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여지는 뭐 2.5%, 3%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손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일단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LG화학 뭐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네요. 매수 물량은 많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순매도, 대한항공, 필에너지,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해서 매도가 나와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일단은 200억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실 수 있겠고요. 금융투자는 별로 관여하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일단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 물량 자체로서는 이제 뭐 고버스 사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ETF 쪽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어떤 종목이나 이런 포지션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비슷하겠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일단 있는 모습이고요. 물량은 평소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담 주기에는 충분했겠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매도도 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는 에코프로 수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플러스 나오는데 일주를 했겠네요. 자동차 쪽 매수 들어와 있고요. 뭐 이런 정도인데요. 뭐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특별히 볼만한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매도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시장을 그래서 딱 놓고 보면은요, 아주 나빠요, 뭐 그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회복에 대한 단계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잡아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2500포인트 넘어서기 전까지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조금 천천히 아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위쪽으로 진행됐을 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있고 꼭 사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2500포인트 아래쪽에서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지지라인 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요, 현재 시점을 이제 언더슈팅 이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500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바뀌는 거지만 가격이 싼 구간은 현재 가격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 지지선을 잡고 얼만큼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이 있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찾아오셔가지고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